안녕하세요. 나는 박정옥이라고 해요. 나이 70이 조금 넘었지요. 평생을 국립도서관에서 사서로 살았어요. 사람들은 사서라 하면 조용히 책만 보는 줄 아는데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듣고 가장 많은 비밀을 지켜야 하는 일이었답니다. 기록 하나하나가 사람의 삶이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저는 늘 작은 단서에도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내 남편은 한상호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은퇴한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무뚝뚝한 성격 덕분에 집안의 기둥처럼 늘 제 곁을 지켜주었죠. 그런데 그의 퇴직 기념식 날, 제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동료 교사들과 제자들이 모여 박수를 보내던 그 자리, 저는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아내였어요. 그런데 눈길이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남편을 바라보던 여인, 바로 제 오랜 친구 채은이였어요. 은희는 대학 시절 제 방을 함께 쓰던 친구였고 결혼하고도 꾸준히 안부를 나누던 사이였죠. 그런데 그날 그녀의 눈빛은 단순한 친구의 그것이 아니었어요. 남편을 향한 그 깊은 시선이 제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지요. 처음에는 그냥 착각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의 은퇴를 축하하면서 감정이 북받칠 수도 있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요. 하지만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 이상한 그림자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은희의 눈빛이, 그 눈물이 자꾸만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남편은 퇴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회식이 있다고, 선후배 교사들을 만난다고 하루가 멀다 하고 외출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냥 은퇴 후에도 인간관계를 이어가려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눈에는 뭔가 이상한 구석이 자꾸 걸렸습니다. 옷차림이 달라지고 향수가 바뀌고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제 직업이 사서라 그런가? 작은 변화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기록과 흔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켜본 제 눈에는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무언가를 감추는 행동처럼 보였지요. 남편이 나가는 시간이 점점 규칙적이면서도 이상하게 반복되는 걸 보고 저는 그때부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의심이라는 게 한번 생기면 눈앞의 모든 게 달라 보이더군요. 전화벨이 울려도 괜히 가슴이 두근거리고 남편이 웃는 얼굴을 봐도 그 안에 다른 마음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안에서 두려움과 의심이 동시에 커져갔습니다. 혹시 내 남편과 은희 사이에 내가 모르는 이야기가 있는 건 아닐까? 마음이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우연히 남편이 외출 준비를 하다가 지갑을 두고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날따라 마음이 쓰여서 지갑을 열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낯선 호텔 영수증이 들어 있었지요. 결제자 이름은 남편이었지만 동행란에는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채은이. 제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단순한 착각이나 오해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저는 도서관에서 일할 때 수많은 기록을 정리하며 작은 흔적이 어떻게 큰 진실을 말하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남편의 일정을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나갔는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전화가 왔는지. 기록을 쌓다 보니 일정한 패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주일에 2번은 꼭 같은 시간에 집을 비웠고 돌아올 때는 늘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지요. 결정적인 건 남편의 휴대폰에서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잠든 사이 무심코 휴대폰을 들여다봤는데 자주 오가는 메시지 목록에 은희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짧은 말들이 오갔어요.
오늘 고마웠어. 보고 싶네. 다음에 또 그 자리에서 만나자. 단순한 친구 사이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말들이었지요. 그 순간 제 심장은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남편 그리고 가장 가까웠던 친구. 그 둘 사이에 내가 모르는 세상이 열려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저는 결국 은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는 것조차 쉽지 않았지만 더 이상 모른 척하고는 살 수 없었거든요. 3번의 신호음 끝에 은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담담하게 말했지요. 은희야, 나 정옥이야. 우리 잠깐 볼 수 있을까?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은희는 낮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어디서 볼까? 우리는 오래전에 자주 갔던 강동구의 작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은희가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있더군요. 예전보다 많이 수척해진 얼굴, 그리고 피곤이 가득한 눈빛. 그 모습만으로도 제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은희야, 남편 지갑에서 내 이름이 적힌 호텔 영수증을 봤어. 그리고 휴대폰 메시지도 확인했어.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은 그녀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은희는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손가락만 떨고 있었어요. 그러다 결국 고개를 떨구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호가 미안해. 사실 나는 대학 시절부터 상우 씨를 좋아했어. 내가 먼저 결혼했을 때 물러났지만 몇 년 전 그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다시 만나게 됐어. 그때부터 이렇게 돼버린 거야. 순간 제 귀가 멍해졌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남편과 가장 가까운 친구의 이야기가 제 앞에서 사실로 드러나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요. 은희의 고백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하듯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남편이랑 그런 관계를 이어온 거야? 내가 평생 친구라 부르던 나한테 뒤통수를 치면서 목소리가 떨리고 눈물이 쏟아졌지만 분노가 더 앞섰습니다. 은희는 연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정호가 나도 처음엔 이럴 생각 아니었어. 근데 다시 만나고 나니까 마음이 흔들렸어. 외롭고 허전해서 그녀의 말은 제 귀에 칼날처럼 박혔습니다. 외롭다고? 그래서 남의 남편을 붙잡은 게 변명이 된다고 생각해? 내가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겪을 때마다 너한테 기대고 의지했는데 내가 뒤에서 이런 짓을 했다는 게 말이 돼? 카페 안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은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고 저는 숨을 몰아쉬며 자리에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때 은희가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상우 씨가 나한테 쓴 편지야. 내가 알 권리가 있을 것 같아서. 손끝이 떨리며 그 편지를 받아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편지에는 남편의 필체로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희야, 너는 내 인생의 아픔이자 미련이다. 하지만 내 마지막은 정옥이어야 한다. 그 아이를 다치게 하지 말아줘. 순간 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허망함이 뒤섞여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마음이 나를 향해 있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돌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흐릿하게 흔들리는데 제 마음도 그만큼 흔들리고 있었지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구석에 놓여있는 남편의 슬리퍼였습니다. 그토록 익숙했던 물건이 그 순간에는 칼날처럼 제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나는 신발을 벗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꾹꾹 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왜 그랬어? 대체 왜 그랬던 거야?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들을 던지고 책상 위에 있던 액자까지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액자가 산산이 부서지면서 사진 속 남편의 웃는 얼굴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 웃음이 이젠 전부 거짓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게 약을 사다 주던 손길 힘들지 않냐며 건네던 말, 따뜻하게 등을 두드려 주던 그 모든 순간이 이제는 다른 여자를 품었던 사람의 거짓말처럼 보였어요.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무게가 제 어깨 위에 덮쳐오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단 한순간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남편의 편지가 떠오르고 은희의 울먹이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삶을 지탱해 주던 모든 신뢰가 허공으로 무너져 내린 그 감각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며칠이 지나고서야 조금씩 정신을 가다듬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텅 빈 것처럼 공허했지요. 저는 결국 남편의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의 흔적을 지우지 않으면 제 삶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옷장을 열어 셔츠와 양복을 접고 책장에 꽂혀있던 교재와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메모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표지에 남편이 자주 쓰던 볼펜 글씨체로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정옥이는 늘 나보다 강한 사람이다. 은희는 약했고 나는 그 약함을 외면하지 못했다. 하지만 내 마지막은 반드시 정옥이어야 했다. 순간 숨이 막히듯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남편의 변명 같기도 하고 마지막 고백 같기도 한 그 글이 제 마음을 또다시 흔들었어요. 분노가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눈물이 잦아들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이기적이었지만 결국 마지막엔 나를 바라보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조용히 덮고 서랍 안에 다시 넣었습니다. 이제 더는 누구의 진심을 따지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글은 상처였지만 동시에 제게 마지막 위안이기도 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도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누구와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은희는 물론 아들조차 멀리하게 되었지요. 사람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뼈저리게 느낀 뒤라 다시 누군가와 마음을 나눈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지내다 우연히 아파트 게시판에서 작은 글쓰기 모임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어요. 하지만 나도 이제 내 이야기를 종이에 적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매주 한 번 동네 카페에서 모이는 글쓰기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에선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떤 이는 자식 이야기를, 어떤 이는 잊을 수 없는 첫사랑 이야기를, 또 어떤 이는 반려동물과의 추억을 이야기했지요. 저는 처음엔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고통도 언젠가는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미한 용기가 생겨났습니다. 그 모임에서 저는 오랜만에 웃을 수 있었고 누군가의 삶에 귀 기울이며 다시금 사람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배신의 상처는 여전히 제 안에 남아 있었지만
그것만이 제 전부는 아니라는 걸 조금씩 깨달아갔습니다. 모임에 나가기를 몇 달, 드디어 제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사람들 앞에 앉아 종이를 꺼내드는 순간 손끝이 떨려 글씨가 번질 정도였지요. 하지만 저는 숨을 크게 고르고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남편과 함께 살았고 또 제일 가까운 친구와도 많은 시간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두 사람이 제 등에 같은 칼을 꽂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순간 모임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제게 쏠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배신이 제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친구와는 다시는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닥까지 떨어졌고 눈물로 매일을 살았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알겠더군요. 상처는 그들의 잘못이었지만 그 상처를 안고 사는 건 제 몫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끝까지 이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이야기를 들었고 어떤 이는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 아픔을 감추는 게 아니라 드러내는 순간 비로소 마음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진다는 것을요. 모임이 끝난 뒤 한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비슷한 상처가 있어. 그런데 당신 얘기를 들으니 마음이 한결 편해지네. 그 말이 제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 상처가 언젠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혼자 식탁에 앉아 있을 때면 가끔 남편이 떠오르기도 하고 은희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기도 합니다. 여전히 가슴이 저리지만 그 감정에 휘둘리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 모든 일은 제 인생의 한 페이지일 뿐 제 전부가 아니니까요. 저는 이제 매일을 조금 더 단단하게 살아가려 합니다. 남편의 편지와 메모, 은희와의 대화, 그리고 글쓰기 모임에서의 경험까지 모두 저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지요. 배신은 아픔이었지만 그 아픔을 견디며 저는 제 자신을 더욱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숨기고 싶은 장면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 장면 속에서 무너졌고 상처를 입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덮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상처를 치유하는 힘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내 안에서 나오더군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가장 오래 남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덮고 다시 일어나는 것도 결국 나 자신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이 참 고맙습니다.